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제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가지고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하지만 한 번 빠지면 치명적인 법률 함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오늘 이야기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일한 회사, 그러니까 원청이 갑자기 부도가 난다면 나는 과연 공사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건설업이나 하도급 계약으로 일하시는 사장님들께는 이거 정말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믿었던 계약서 한 장이 어떻게 순식간에 소용 없어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실제 사례로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중소 인테리어 업체 튼튼건설을 운영하는 김 사장님입니다. 요즘 이 김 사장님 밤에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주 큰 위기에 처했거든요. 네,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원청인 태산건설이 워크아웃에 들어갔다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김 사장님이 이 공사 대금을 못 받으면요, 당장 자재비, 우리 직원들 인건비도 못 주게 되고 결국엔 애지중지 키운 내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포기하려던 바로 그때 한 줄기 빛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공사가 멈출까봐 걱정이 된 건축주, 그러니까 발주처인 미래시행사, 그리고 부도 위기에 처한 원청, 태산건설, 마지막으로 김 사장님 같은 하두급 업체 대표들이 다 같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겁니다.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발주처, 원청, 하청 모두가 이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하고 도장까지 쾅 찍었습니다. 김 사장님은 이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이제 살았구나. 발주처가 직접 돈을 준다니 절대 떼일 일은 없겠다. 이렇게 믿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김 사장님은 그 3자 합의서만 믿고 발주사인 미래시행사에 당당하게 공사대금을 청구했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김 사장님의 유일한 안전망이라고 믿었던 바로 그 합의서가 이제는 오히려 자신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미래시행사가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합의는 했지만 돈은 못 주겠다. 법적으로는 줄 의무가 없다. 이렇게 버티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화면이 이번 사건의 모든 걸 말해줍니다. 법적 다툼의 핵심이죠. 김 사장님은 아니 다 같이 모여서 도장까지 찍었는데 이게 왜 효력이 없어? 라고 생각한 거고요. 발주사 측은 그건 그냥 공사 계속해달라는 의미의 협조 약속이었지 법에서 정한 공식적인 지급 요청 절차는 아니었잖아요. 라고 맞선 겁니다. 결국 이 문제는 법정으로 가게 됩니다. 억울했던 김 사장님,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명백한 합의서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질 수가 없는 싸움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대법원의 판결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김 사장님이 패소했어요. 왜냐고요? 법원은 그 3자 합의를 법적 효력이 있는 권리의 공식적인 요청이 아니라 공사를 중단하지 말아달라는 일종의 협조에 대한 약속 정도로만 본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요, 결과적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아니, 법원은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직접 지급 청구권이라는 이 법률 용어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도급법에서 정해놓은 하청업체의 권리인데 중요한 건 이 권리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청업체가 발주처에다가 법에 따라 저에게 직접 돈을 주세요 라고 명확하게 요청이라는 행동을 해야만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액티브 스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법은 그냥 우리끼리 좋게 합의했어요 랑 법적 효력을 갖는 권리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를 아주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만약 이런 절차 없이 아무나 먼저 돈을 받아가게 놔두면 원청에 돈을 빌려준 은행 같은 다른 채권자들 입장에선 굉장히 불공평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법원은 김 사장님의 합의서가 이런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친 요청은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남의 안타까운 이야기로만 끝낼 게 아니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막연한 약속을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강력한 권리로 바꾸는 방법이죠. 첫째, 그냥 합의서만 믿지 말고 반드시 내용 증명을 보내세요.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직접 지급을 요청합니다. 이 문장 하나가 내 돈을 지킵니다.
둘째, 합의서에 노력하겠다 같은 애매한 말 대신 정확한 금액과 지급 의무를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스피드가 생명입니다. 다른 채권자들이 원청 자산을 묶어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정말 유명한 법률 격언이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김 사장님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바로 이 말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만큼이나 내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서류 작업과 법적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으니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계약서는 과연 안전한지 한번 꼼꼼히 다시 살펴보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